지역 밀착형 로컬 프로그램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학생 중심, 미래 교육, 희망의 대전환, 소통하는 미래 교육감을 캐치프레이즈로 교육 협치를 실천하면서 전북 교육의 활력을 이끌고 계시는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님,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는 방송 애청자 여러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네, 우리 처음으로 또 이렇게 네. 함께해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원음 방송 애청자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전북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결같이 전북 교육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오는 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 교육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의 돛을 확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기초 기본 학력을 비롯한 학력을 신장시키고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감 있게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욕을 보이고 계시고 또 실제 일부분은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3년 10대 역점 추진 과제를 꼽으셨어요. 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계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10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달성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2가지만 꼽는다면은 첫째가 미래 교육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갖춰야 될 7가지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인데요. 거기에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소통 능력, 또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 자기 주도성과 같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래교육은 어디까지나 기초 기본 학력을 토대로 수업의 수준과 질을 높여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보조 수단으로 AR이나 VR, XR,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수업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고 또 교사와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네. 키워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 지역의 아이들의 기초학력은 매우 부실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구구단도 모르고 간단한 영어 단어도 모르고 또 우리말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작게는 전체 5%에서 많게는 15%까지 되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그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년, 7년간 그 학년 단위의 그 기초학력 진단을 전혀 하지 않고 깜깜이로 지냈거든요. 네. 이제 차근차근 또 계획과 또 일정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네. 그 스마트 기기 보급 다른 그 시도교육청의 현황은 어떻고 또 저희들 실정은 어떤가요? 네. 그 학생 교육용 스마트 기기 보급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가 하나같이 지금 추진해 온 사업이거든요. 우리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추진을 해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준비가 전혀 거의 안 돼가지고 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16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16개 중에 2군데는
그 스마트 기기를 100% 학생들한테 지급했고요. 네. 11개는 오늘 현재 80% 지급을 했고 금년 말까지 100%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오늘 현재 21%에 그치고 있어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16위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네. 한마디로 너무 뒤처졌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스마트 기기 보급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다른 지역 교육청의 교사나 학생들 보다도 그 디지털 역량, 수업에 활용하는 그런 역량이 많이 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이제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또 그 부모님들이 많이 또 걱정을 하셔요. 네. 근데 그런 건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지역에서 다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보완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지금 비유가 지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아이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만 지금 20세기를 사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디지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네. 후발 주자로서 이점을 살려서 빠른 시일 안에 학생들에게 21세기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이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점도 참 궁금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주도하의 학습 능력, 그 자습 능력을 키우는 보조 수단으로서 이 스마트 기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똑똑한 AI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EBS가 거의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EBS AI 팽톡이라든가 또는 뭐 수학 탐험대 이런 것들인데 아이들이 그 AI와 함께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를 한다 그러면 서로 문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네. 너는 이거에 틀렸어. 이렇게 해봐. 네.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실 때 네.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몰입도를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화산 폭발하는 것을 분하고 옆에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그 VR 가상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수업할 때 네.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든가 또 뭐 독도 체험이라든가 이거 또 독도를 안 가보더라도 직접 독도에 가서 한 것처럼 네. 다 볼 수가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그 네. 작품을 감상할 때 네. 루블 박물관을 가야 되잖아요. 네. 안 가더라도 직접 간 것처럼 거기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네.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도, 집중도가 훨씬 나아져서 잠자는 아이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겠군요. 예. 그런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네. 그 외국에 있는 아이들과 화상으로 또 수업도 네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교육에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서두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이 줄세우기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건 전혀 염려하실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그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 시험을 보고 그것을 등수를 매겨서 네. 그리고 전체에다 공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또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또 상대적 자존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그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그 진단 검사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전체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등수를 매기지 않고 네. 퍼센트로만 표기를 해서 그다음에 전체에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와 부모님에게만 알려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염려는 전혀 할 게 없고요. 네. 이것은 우리가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네. 그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건강상에 네.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방도 하고 그리고 치료도 하고 그래서 네네.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는 건데 네. 그 기초학력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 검사 평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아이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인에게 알려줘야만 네. 그래서 또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얘는 건강 반에서 1등 등수 안 매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기초학력에 대해서도 등수를 매기지 않고 퍼센트만 너는 국어가 반에서 한 50% 정도 해당된다. 뭐 이런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학교에서도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기초학력을 어떻게 다시 그 보완해서 키워줄 것인가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의 그 학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대비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진단 검사를 건강 검진에 비유를 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잘 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처방하고 치료해서 기초 학력을 회복하는데 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그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관해서 역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네.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로 진학 교육을 하시게 될지요? 네, 학교 생활 전체가 어찌 보면 진로 진학의 과정이다.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설계할 건가, 또 어느 학교를 갈 건가 이런 건데요. 우리 전북교육청은 대단히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이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전라북 전체가 약 한 350개 교 정도 됩니다만 한 100개 교가 좀 안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만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배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중고등학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전체 한 11% 학교에만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또 고등학교는 한 3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어떤 방향, 진로 네. 이런 것들을 한 중학교 단계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좀 방향을 서로 상의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다른 지역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배치 비율이 네. 우리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교사의 정원 총 정원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숫자가 있는데 네. 이제 일반 교사 교과 담당 교사 숫자를 상대적으로 늘리면 상담 교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상담 교사를 늘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과 교사를 조금 상대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어도 네. 한 학교에 한 분 정도의 진로 진학 상담 교사는 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물어봤을 때 너는 꿈이 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오늘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님과 특별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교권 추락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학생 인권의 강조 때문이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학생 인권이 없다가 인권을 상당 기간 동안 높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데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좀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 생활은 그 자체가 학생들의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타인과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게 사실은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것과 함께 그 학교 생활하는 데서 학생으로서 가장 길러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인권을 존중받는 만큼 타인의 인권, 자기 옆 친구라든가 네. 또는 선생님, 우리 모두의 인권을 당연히 존중하는 마음, 이 사회적 책무성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교권과 관련해서는 교사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교육의 제1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권이 탄탄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면 결국 수업도 불가능하게 되고 학생 지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이제 수업도 제대로 못하지 학생 지도도 안 되지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끈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방치가 되고 그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도민 전체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 교권은 무엇보다도 존중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학생 인권과 저는 교권은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라북도 경우에 학생인권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 주체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북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학교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초 중고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 그게 이제 그 민주 시민 교육 그 중요한 내용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죠. 네. 두 번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자기 주도성인데요. 사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배운다면 학교 폭력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그 학교 폭력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과 함께 네.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가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주로 그 역할극이라든가 예술 활동 또는 체육 활동을 통해서 네. 이제 그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네.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전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후적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또 그 학생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와 교육을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는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 특히 초등학교 경우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부모들이 그 감정을 거기다 이입을 시켜가지고 네. 아주 큰 다툼으로 비화가 돼서 맞아요.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들의 그런 이해와 네. 또 넓은 네. 아량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같이 기르는 입장이니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요. 예. 저희 이제 궁금한 것 중에 가장 학부모님들이 그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 해외 연수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또 실제 좀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집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아이들 해외 연수는요. 역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글로벌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실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네. 이렇게 보낼 예정인데요. 이제 방학 때 그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네.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장소는 우리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오세아니아, 미주 그리고 유럽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낼 계획이고요. 네. 이제 대상 학생은 우선 성적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적과는 관계없이 성적이 좋은 아이도 보내고 네네. 또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도 보내려고 하고 있고 특히 부모의 소득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우선 배정을 할 생각이고 네네. 특히 다문화 과정 네. 아이들도 별도로 이제 그 엄마 나라의 그런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성적에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 법학을 전공하셨지요. 네네. 그래서 그 전북 학생의회에 출범을 하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북 학생의회 출범에 대한 그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학생 때부터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년 3월에 전북 학생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제안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검토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요. 이 학생들이 그동안 이제 인수위원회 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직접 자기들 손으로 어떻게 이 학생회를 구성할 것인가 네네.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결정을 해놓은 상태여서 네네. 아마 우리 전북 학생의회가 대한민국 학생 민주주의 그 교육에 네. 가장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이런 생각을 됩니다. 합니다. 네네. 3월에 전북 학생의회가 출범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눈여겨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북교육청의 교육협력, 협치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요. 또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제 불통과 독선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서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전북 교육을 이끌어 가는데요. 사실 교육은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뭐 국회, 중앙정부 또 지역에서는 전라북도청, 의회 그리고 또 지자체 함께 힘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전라북 도청하고 함께 교육 협력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또 14개 시군 또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도 교육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 또 폐교 활용 문제, 해외 글로벌 연수, 기타 뭐 진로 진학 지도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수업 혁신과 함께 인사 혁신, 행정 혁신을 강조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선 수업 혁신이라고 해서 수업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 교육을 바꾸는 핵심 요체는 수업을 바꾸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질과 수준 높은 수업을 할 건가. 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인사혁신은 뭐니 해도 그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받는 그러한 조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이 대접받는 네. 일종의 뭐 평등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지나친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북교육청은 열심히 하는 분 또 수고로움이 있는 곳에 반드시 보상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네.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요. 행정혁신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 우리가 꼭 필요한 절차는 지켜야 되지만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복됐거나 필요성이 좀 적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로 뛰는 행정, 탁상 행정이 아니고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네. 교육계의 다양한 그 현안과 대책 또 계획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좀 자주 모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애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전북교육 대전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고 또 격려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새해에도 우리 전북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또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전북 교육의 앞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